안녕하세요. 화정입니다. 소박한 제 수필 낭독방을 변함없이 찾아와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시나마 마음의 산책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53번째 수필은 소풍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소풍은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설레고 신나는 날이었죠. 천상병 시인은 귀천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읊었지요.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나이 들고 보니 시인의 쉿기가 마음에 감겨듭니다.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형제 자매가 1년에 2번 부모님 묘소에 가는데요. 소풍 중 소풍입니다. 추억 소풍입니다. 진달래꽃 동산에 다녀온 적이 있어 사진을 함께 실었습니다. 고향과 부모님을 생각나게 하는 꽃이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소풍.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가 저절로 떠오르는 날이다. 우리 형제자매 7남매는 1년에 2번 소풍을 간다. 어머니와 아버지 기일에 묘소에 간다.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 자매가 모이고 맛있는 음식이 있고 둘째 언니의 노래와 춤이 있으니 완벽한 소풍이다. 18에 시집 오셨던 어머니는 농사일과 대가족 집안일로 쉴 틈 없이 일만 하셨다. 구부정해진 등허리와 가뭄에 갈라진 눈빼미처럼 거칠어진 손바닥이 말해 주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삽을 들고 대문을 나서시던 아버지 역시 둘째이면서 할머니를 모시고 평생을 농사일로 사셨다. 늙음하게 서울 아들네 집에서 한가하게 지내시며 얼굴과 손이 다소 고와지기는 하였지만 닭장 같은 아파트라고 답답해 하셨던 부모님에게는 결코 편안한 날들은 아니었다. 결국 뒷간은 멀고 부엌은 춥고 방은 옹색한 고향집으로 되돌아가 편안하다 편안하다 하시며 마지막 여생을 보내셨다. 고향 재봉굴 선산에 모셔진 부모님 묘소는 그곳이 동탄시로 개발되면서 안성 양지바른 자리로 옮겨졌다. 소풍은 여럿이 어울려 가야 제맛이다. 그동안 참석이 어려우셨던 스님이신 큰 오빠는 밤차로 강릉에서 오셨다. 큰언니는 한남동에서, 넷째 언니는 상도동에서 우리 집으로 오셨다. 막내 사위이며 가장 젊은 내 남편이 이번에도 운전을 맡았다. 익산의 둘째 언니네는 평택역에서 합류하기로 하였다. 작은 오빠는 큰오빠 대신 늘 앞장서셨으니 이번에도 진두지휘를 하실 것이다.
아르헨티나에 살고 계신 넷째 언니는 올 수는 없으나 늘 이 말씀을 간곡하게 하신다. 저도 가고 싶어요. 마음으로 치자면 충분히 함께다. 한국에 오실 때면 다녀가신다. 소풍은 먹을 게 다양해야 제 맛이다. 큰언니는 떡과 김밥을 준비해 오신다. 작은 오빠는 언제나처럼 제수 물품을 골고루 준비해 오시고 셋째 언니는 말없이 푸짐하게 산적과 나물을 준비해 오신다. 국과 밥은 내가 준비한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농산일을 도우며 살았던 착한 효녀 76의 둘째 언니는 익산에서 고소한 콩고물을 묻힌 쑥 찰떡을 해서 기차를 타고 오신다. 논둑에 앉아 무릎이 아픈 것도 마다하고 직접 뜯으신 쑥이다.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기느라 늘 고단하고 거칠했던 친정 어머니를 쏙 빼다 닮으셨다. 안성에 위치한 야산 아랫역이다. 오늘은 어머니 기일이다. 묘소로 가기 위해서는 경사가 심한 좁은 길을 한참 올라가야 한다. 한 사람씩 오를 수 있는 층계가 있기는 한데 높이와 넓이가 반듯하지 못하고 들쑥날쑥하며 더 위쪽 땅은 평평하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다. 60 중반에 나도 올라가기에 부담을 느낀다. 그곳을 80이 넘으신 큰언니가 오르고 계신다. 80에 가까운 둘째 언니가 오르신다. 그곳을 70이 넘은 거기다가 지팡이를 양쪽 손에 짚은 작은 오빠가 오르고 있다. 내가 10발 정도 오르다 뒤돌아 보면 작은 오빠는 2발쯤 올랐을까. 옆에서 내 남편이 부축해 주기는 해도 그렇다고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아니다. 보통 사람이 관악산을 빠른 걸음으로 오를 때처럼 이마에 이미 땀방울이 맺혀 있다. 나는 오르다가 뒤돌아보고 오르다가 뒤돌아보게 된다. 큰언니나 작은 오빠의 힘겨운 한 발 한 발이 부모님을 향한 사랑으로 보이는 까닭이다. 사실 부모님 기일을 잊지 않고 챙기는 사람은 작은 오빠다. 큰 오빠가 출가하면서부터 집안 대소사를 맡아 오셨다. 몸이 불편해 지팡이에 의지하기는 하지만 큰오빠 대신 집안을 대표하는 일에 불평 한마디 없이 열심이시다. 특히 부모님 기일을 잊은 적이 없으시다. 혹 너희들이 부모님 기일에 갈까 말까 미적거리면 은근히 너희들을 몰아붙이신다.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오빠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 보면 바로 이 뜻을 은근히 내포하고 있다. 셋째는 산적과 나물 좀 해오고 막내는 밥과 국 좀 해오면 좋겠구나.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 딸들은 은근히 불만을 품고 있다. 딸들이야
출가 외인인데 시댁 기일이나 잘 챙기면 되지. 뭐 친정일까지 해야 되나? 그 말이 아무 때나 튀어나오려 하지만 입 밖으로 내뱉는 사람은 없다. 칠남매 우애가 좋은 것은 바로 그 점 때문이다. 성격이 다 다른데 어찌 불만이 없을까마는, 어찌 얼굴 붉힐 일이 없을까마는 겉으로 내보이는 법이 없다. 상대방에 대한 암묵적인 배려이면서 이해다. 개인적인 성향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그 말하지 못한 불만들을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몰래 나눈다는 점이다. 만약에 막내인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니들끼리, 작은 오빠가 마음에 안 들면 자매들끼리 흉을 보며 깔깔거리는 시기다. 가끔 심술보가 남다르고 아버지의 욱하는 성깔을 닮은 내가 화를 버럭 내고는 하는데 언니 오빠들은 내 심술을 한바탕 웃음으로 넘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막내가 좋다면 다 좋은 거야. 우리 집에서는 막내가 제일 무섭다니까. 언니들과 오빠가 즐겨 쓰는 농담이며 진담이다. 시댁 제사를 지내오셔서 손이 빠르고 야무지신 둘째 언니와 셋째 언니가 정성스레 제수 물품과 우리가 해온 음식들을 차리신다. 어머니 아버지 좋아하시는 음식에 수저 올려놓아라, 막내야. 묘소에 올 때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붉은 무늬 조끼를 고집스레 챙겨 입고 오시는 작은 오빠의 말씀이시다. 예전에 어머니가 자식이 좋아하는 음식을 자식 앞으로 밀어주셨듯이 나는 어머니가 즐겨 드시던 식혜에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던 고기에 젓가락을 올려 놓는다. 스님이신 큰오빠는 고즈넉하게 법문을 읽으신다. 우리들은 정성을 다해 잔을 올리고 절을 올린다. 작은 오빠가 한 말씀 하신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 왔습니다. 저희들 부모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누이들과 함께 왔어요. 형님도 오셨고요. 참 따스한 봄날입니다. 늙음하게 어머니와 아버지는 생신날이 돌아올 때마다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는 게 싫어서 훌쩍 여행을 다녀오시고는 했다. 내가 지방에서 아이들 기르고 건사하느라 부모님께 제대로 눈길 한번 돌리지 못하고 살아가던 어느 날 문득 부모님은 아예 먼 곳으로 훌훌 떠나가셨다. 언니와 오빠들은 서울에 사셨으므로 부모님을 위해 애를 많이 쓰신 데에 비하면 막내인 나는 사랑을 받기만 했지 사랑을 드릴 기회를 어영부영 보내버린 것이다. 아니다. 외면했다는 말이 더 정확하다. 그래서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늘 그립고 안타깝고 죄스럽다. 혹여 그 마음 아시는가? 자식들 모여 앉은 이 자리로 저기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봄 햇살을 안고 환하게 돌아오시는가?
언제나처럼 아버지께서 어머니보다 서너 발자국 앞장서서 오시는가. 즐겨 부르시던 노래도 뒤따라 오는가. 죽장 짚고 만고강산 유람할제 풍월 시로 복내산에 올라가니 삼신산이 어디 매뇨 일봉내 이봉장 삼형장이 아니 매뇨. 아버지 18번 만고강산에 구수한 노랫소리 가까워 온다. 백설 같은 흰나비는 부모님 봉상을 입었는가. 소복에다 장봄예하고 종다리 봄으로 오락가락.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어머니의 창부타령 노랫소리가 뒤따라 온다. 너울 너울 나비처럼 어머니 어깨춤이 바람결 따라 다가온다. 어머니는 순응한 씨 양반집 딸이라 순응하며 순하게 살아오셨지만 은근히 흥이 많으셨다. 용기도 있으셨다. 셋째 언니 여고 시절에 어머니날 행사에 참석하셨는데 가족 누구도 예상 못했던 노래를 부르시기도 했다. 학도야 학도야 청년 학도야 배움도 미래도 너희 몫인데 부모님 우는 거 너는 아느냐. 저들의 거짓이 나라 망치니. 학도야 우리가 꿈을 되찾자. 학도야 학도야 청년 학도야. 언니의 친구들이 감탄하여 우렁찬 박수를 보냈단다. 언덕을 올라오느라 힘드셨던 작은 오빠가 말씀하신다.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내년에 또 뵈러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또 뵈러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빠의 목소리에 묻어있는 쓸쓸함으로 모두의 가슴에 가시가 박히는 통증이 지나간다. 모두의 눈물샘이 열리고 있다. 막내인 내가 이미 어머니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나이로 근접해가는 중이니 내년에 또 뵈러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칠남매 모두의 말이기도 하다. 이럴 때는 막내인 내가 어리광쟁이로 돌아가는 게 상책이다. 언니 오빠를 대신해서 엄마 아버지를 울먹이며 소리쳐 불러본다. 그래 그래 어떻게 왔니? 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온다. 허허허 허허허. 아버지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언니와 오빠와 형부들과 함께하는 오늘은 고향집 대청마루에 둘러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던 그 때로 돌아가는 소풍이다. 고향 소풍이다. 추억 소풍이다. 2025년 1월 19일 아버지의 기일을 맞이하여 작은 오빠가 칠남매 단톡방에 글을 올리셨다. 오늘은 아버지 기일입니다. 아들과 딸을 데리고 부모님 묘소에 갑니다. 너희들은 그곳을 향해서 인사하십시오. 그동안
늘 함께였던 누이들은 나이가 많아져 함께 가기에는 역부족이다. 눈이 쌓인 한겨울에 묘소로 향하는 높은 언덕길이 문제다. 묘소에 도착해서 오빠가 사진을 보내셨다. 아들이 혼자 절을 올리는 사진이다. 딸이 찍었을 것이다. 다시 글이 올라왔다. 저는 올라가지는 못하고 아래쪽에서 바라만 보았습니다. 아랫역에 서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묘소를 바라보는 오빠의 쓸쓸한 모습이 보인다. 서러움과 그리움이 섞인 울음이 울컥 내 목젖을 치고 올라온다. 진달래 피어나고 두릅이 푸릇푸릇 얼굴을 내미는 어머니 기일에는 언니들과 오빠와 함께 꼭 그곳에 가리라. 소풍을 꼭 가리라. 누군가는 묘소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아랫역에서 섭섭한 얼굴로 올려다 볼지라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반가워하시는 얼굴과 목소리는 거기 있을 테니.